네, 반갑습니다. 한국 문화에 좀 관심 갖고 있고 한국으로 오는 외국 사람이 많지만은 많은 경우는 뭐 그 K-팝이나 아니면 갈비 아니면 김치 아니면 이런 대중문화에 관심 갖고 오는 사람이 많지만은 저는 거의 정반대였어요. 저는 오히려 이 고전문학 원래 좀 공부했고 소양이 없었던 아주 위대한 6.25 사상에서 옛날부터 관심 많았고 이렇게 한국 온 지 10년 동안은 재미있게 살고 있고 특히 한국의 선비 사상하고 특히 제가 이해하는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으로서는 선비는 사회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고 항상은 공부, 독서하고 윤리, 도덕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행정이나 정책을 같이 고민하는 전통을 생각하고 있고 일본하고 한국, 중국의 고전문학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이 가장 매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2005년 제가 주미 한국 대사관 문화원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자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말고 미국상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강연도 하고 자료도 준비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많은 경우는 외국인한테 한국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1994년 아니요, 1953년은 아프리카 소말리아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가 있었고 한국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종이 많고 김치 많이 먹고 이제 와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는 한 100번, 1000번 들었어요. 많은 말이 있지만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얘기를 듣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보다는 아마도 많은 미국 사람 그 얘기 듣고 1953년에 한국은 소말리아 같은 나라였다. 문화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부터 기적적으로 발전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아주 깊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그냥 외교부 자료가 문제 아니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 기적적으로 60년 동안은 발전했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았고 특히 그전에는 전통에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선 원래 문학 역사 조금 공부하고 한국의 이른바 한강의 기적의 배경에서는 조선시대 그전에도 그렇고 조선시대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할 수 있고 이런 신념이나 이상하고는 실제로의 정책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행정하고 교육 제도 있었고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씁니다. 갑자기 60년대 기적이 아니라고 씁니다. 근데 그 핵심은 바로 거기 선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선비 정신은 우리 과거는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미래에 있을 수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상당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확실한 산업화이나 그런 방향, 방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는 많은 배울 수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그리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산업화는 어떤 의미에서 한계까지도 왔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뭐 저도 원래 미국 사람이지만은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미래를 한국을 상상해서 계획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미국 말고 중국이나도 배울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도 배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한국의 길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원래 한국 사람이 지난 50년 동안 아니고 지난 500년 아니면 10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우수한 교육이나 행정, 제도 등등을 우리는 참고해서 상상해서 다시 해석해서 우리 사회에 맞은 식으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비 그 키스도 마찬가지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이스트의 특강으로 저기 계속 네 알았습니다. 카이스트에 잠깐 특강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카이스트에서는 여기 제가 사진 몇 개 찍었어요. 홍보관 안에서는 사진이나 뭐 현수막이 있고, 거기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여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명은 1970년 미국의 국무부 그 USA에서 지원받고 키스트하고 카이스트 출범시킨 그 당시입니다. 이거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과학기술 쪽에서 뭐 적어도 전문학, 그 다음에는 기계공학, 수학 여러 면에서는 14세기 있다면은 뭐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있고, 그 전에는 신라이나 백제에서 여러 가지 이 유적도 남아 있고는 한국 과학기술은 뭐 70년대부터 시작하는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약간 절대적인 문화 단절 때문에 우리 과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상상할 때는 항상 해외에 있는 사례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오늘 같은 위기에 있어서 제 보기는 해외에서 무슨 도입해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원래 있었던 한국의 위대한 전통을 다시 돌아가고, 근데 뭐 과거에 우리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선비의 전통에 그대로는 저는 뭐 복고주의 아니고 그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은 그 전통에 다시 현대 사회에서 맞춰서 다시 해석해서 새로운 희망 있는 나라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저 같은 사람이나 외국 사람한테는 선비의 정신은 보편적인 그 가치관으로 충분히 또 소개할 수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민주주의는 뜻을 잘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뭐 80년대 민주화 됐다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좀 역사 연구하면서는 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민주화 뜻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 투명한 정치, 그 다음에는 지도자의 그 책임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80년대 아니고 적어도 13세기부터는 수많은 그 한국의 지식인, 지성인은 선비 그 대단한 노력했습니다. 뭐 세종대왕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만은 뭐 종교 뭐 다산 정약용의 그런 혁신이나 그 전에도 그 서울 그 민권 운동이나 뭐 계속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서양에서 뭐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차라리 한국에 있었던 전통에 다시 재평가하고 그걸 갖고는 한국의 미래, 그 다음에 세계에서 공연하는 한국을 상상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노엄 첨스키 제가 특히 존경하는 학자였지만은 그분이 옛날에 그때 60년대죠. 미국의 그 월남 전쟁을 했을 때는 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 지식인은 지성인 바로 뭐 선비이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은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한테는 세상의 정부이나 기업이나 다른 기관이나의 잘못이나 고질이나 이런 성실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한 그 책임이 있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 지식인의 가장 큰 책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은 제 보기에는 선비 있고 선비 중심이고, 지금의 한국에서는 많은 교수, 뭐 공무원, 변호사, 그 다음에는 뭐 언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도 갖고 있고 대단한 교육도 받고 있지만은 이쪽에서도 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뭐 홍인간이나 그 우리 그 선비 정신의 경우는 일단 교수는 가장 잘합니다. 제가 교수 한국에서 미국에서 10년 했고 한국에서 바로 10년 했습니다. 요즘은 교수 오늘 하는 강의들 그렇고 이렇게 시민한테는 소통하는, 아니면 세계에서 소통하는 교수의 그 활동은 교수 업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책을 5권 뭐 냈고 뭐 상당히 성공하는 있지만은 교수 업적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다음에는 지성인으로서는 어떤 시사에 대해서 언급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한테는 설명하는 것도 교수 역할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는 학생도 마찬가지. 사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격을 받고 좋은 취급하는 것은 학생의 이런 의무 있고, 교수는 그냥 사실 강의도 중요하지 않아요. 논문만 몇 개 학술지에만 실으면은 그거는 전부입니다. 그거는 원래 있었던 한국의 선비 정신하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졌고, 저는 외국인 한 명으로서 그런 원래 있었던 그 한국의 선비는 이 지성인의 그런 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매력 있고, 제 보기에는 제대로 해외도 소개한다면은 뭐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수많은 미국 사람, 수많은 외국 사람이 깊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의 경우는 뭐 조금 연구했고 조금 번역했지만은 제 보기에는 대단한 학자이고 대단한 뭐 시인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많은 이 정책이나 참여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보면은 해외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좀 크게 소개해야 될 선비인데요. 지금은 그분의 글 영어로 번역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학술지만 있고 일반 미국 사람이나 볼 수 없고, 그 다음에는 다산 정약용을 소개하는 영화이나 해외 뭐 어디 한국에서 어디 영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본 적 없습니다. 해외는 당연히 소개되지 않고, 아마도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은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가장 지명도 높은 한국 사람, 아마 김정은은 저 틀림없습니다. 김정은. 그 다음에는 역사 인물로서 없을 아마 김일성이 그 정도 그 상황입니다. 그 세종대왕이나 뭐 다산 정약용이나 이런 인물을 사상 당연히 소개되지 않고, 인물도 소개되지 않고, 그리고 국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산의 대단한 업적에서 평가는 제대로 받지 않고, 우리는 많은 이런 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대로는 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뭐 역사
서양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 역사에서 큰 전환입니다. 지난 아편 전쟁 이후, 그래서 1830년대, 50년대 그때부터는 서양이 그 세계 그 경제나 핵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한국이나 뭐 중국 사람들은 그 서양의 문명을 배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를 규모 폭은 사실 그 반대, 오히려 중국이 커지고 있고 오히려 과학기술은 지금은 중국에 더 발전도 하고 있고 한국의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는 그 시기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에 따라가면 그거는 큰 실수이고 원래 있었던 한국의 전통이 우리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선비는 과거 아니고 우리 미래를 한국에 상상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그 신념이나 이상형입니다. 특히 교수, 다른 교육자 바른 한국 사람들은 선비 중심에 승계하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한테는 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는 단기적으로 조금 서비스 주는 거 아니고 학생들하고 한평생 옛날처럼 한평생의 그런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한국의 선비 중심에서는 학문이나 교육 자체는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의 지난 몇 년 동안은 항상 뭐 지금도 그래요. TV 보면은 한국의 경쟁력, 나라의 경쟁력 아니면 뭐 기업의 경쟁력 아니면 개인의 경쟁력만 강조하고 있고 그거는 원래 선비 중심의 정반대입니다. 원래 선비 중심은 협력력, 그래서 어떻게 얼마 정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하고 제 보기에는 많은 젊은 학생한테는 제가 꼭 조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같이 도와주는 것은 우리 미래에 있고 이 경쟁의 그 사회는 제 보기에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도와주고 이런 옛날에 한국의 아주 위대한 마을의 그 공동체의 그 의식이나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는 향후 5년 동안은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혼란의 시절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 어려운 파란 안에서는 올바르게 앞으로 계속 가려면은 틀림없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전통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믿음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복고주의 아니고 우리 과거에 돌아가자 얘기 아니고 그 위대한 전통을 다시 해석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상상력이 꼭 필요하고 여러분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선비 정신뿐만 아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어떻게 그거는 현대 문학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한국을 만들 수 있는지 많은 의견 저는 차라리 듣고 싶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많은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제가 세종대왕 제가 중국의 원래는 전공이다. 중국의 고전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늦게 시작했어요. 한국어 10년 됐지만은 사이기 한국 온 지 10년 됐지만 아직까지 발음이 잘 안 돼서 제가 한 32살 때 어학 연수 시작했으니까 한계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비 정신의 보편성의 핵심이고 한국뿐만 아니고 한국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그거는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고 그런 위대한 정신을
충분히 고민 많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이나 또 소개도 할 수 있고 같이 또 나은 세상을 손잡고 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